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강도 높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것이 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8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CFR 초청 대담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대중국 정책의 목표는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상태 변경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벽한 폭풍의 순간이라면서 냉전 이후 강대국 경쟁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ve had a democratic recession around the world. We've had something of a democratic recession here at home. And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have created, I think, a perfect storm moment, which makes this an inflection point.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다른 핵심 국가들과 예전보다 더욱 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제도 개혁과 새로운 다자 체제를 결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같은 인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지역적 안보 협력의 새로운 단위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결성한 쿼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And I think, from my perspective at least, we are approaching this from a position of strength, precisely because of the investments we've made in our competitiveness, precisely because of the convergence that we built with key partners in Europe, key partners in Asia on how to approach the challenges that China poses.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연례 컨퍼런스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영내 평화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제78차 유엔 총회 예비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올해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사무국은 9월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앞서 의제 목록을 공개하고 지난 회기에 이어 제78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정보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이런 내용의 조항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정보수권 법안을 지난 22일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영향에 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수권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정보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란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양국 간 협력에 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앞서 지난 2016년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광명성 4호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위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광명성 4호가 최근 낙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의 운행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국 우주사령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28일 현재 아프리카 대륙을 북상하고 있는 광명성 4호는 고도 200km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가 1년 전인 2022년 6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450km였고 이어 지난 5월 18일 확인한 고도는 325km 안팎이었습니다. 1년 사이 고도가 250km 정도 떨어진 가운데 최근 40일간 지구와 100km 이상 가까워진 것입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깡통 위성으로 불렸는데 현재 낙하 중인 모습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며칠에서 최소 몇 주일 안에 지상에 도달하기 전 불에 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so now it's in the very final stage of that descent. I expect that it will re-enter, but maybe less. But in any case, it's a small satellite. It will probably burn up completely and nothing will reach the ground. 낙하 이유에 대해선 통상 저궤도 위성은 몇백 킬로미터 고도로 지구의 외기권을 돌면서 대기와의 마찰과 항력으로 인해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며 광명성 4호도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며칠간 낙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If you cross a certain threshold of roughly 200 kilometers altitude, the whole process accelerates very much. And it will be a few days until it gets low enough to burn up in the atmosphere. 광명성 4호는 저궤도 위성으로 주기적으로 고도 상승을 추진하는 부스터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6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며 이를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저궤도 위성인 광명성 3호 2호기는 발사 당시 광명성 4호보다 높은 고도로 올라갔지만 2022년 이후 고도가 점점 낮아지며 광명성 4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에서 1년 안에 소멸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과거 대북 제재를 위반했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러시아 나호tka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나호tka 항구에서 약 6km 떨어진 개선 장소에 대기하던 북한 선박 금야호는 28일 오전 8시 40분경 이동을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나호tka 항구에 도착해 현재까지 정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BOA에 금야호의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주목하며 금야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27일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전화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 최하위 3등급 국가인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제한은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자 외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분류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